예, 이제 아까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름은 윤석빈이고요. 이제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 뵀지만, 예, 반응은 없으시지만, 예, 제가 나중에 혹시 제 이메일이나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밴드 약간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서강대학교 안에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업혁명 교수를 하고 있고, 한국 블록체인 학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저명한 교수님 계신 거기서 한국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송 교수님하고는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전부터 저도 이제 블록체인 활동할 때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블록체인 활동할 때 제일 많이 도움을 받고 현재도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언제나 같이 좋은 파트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제 디자인 싱킹 플러스 린 스타트업 에자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가면 느끼는 것이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다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갖고 있는 자기 역량과 남의 역량을 잘 융합하는 데 싸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디자인 스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트러스트 커넥터라고 해서 저 자신도 트러스트하기 노력하지만 얼마나 잘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뭐 비즈니스 사이드든 기술 사이드든 마찬가지 다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건 제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가티너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들으셨지만 디자인 싱킹이죠. 고객과 얼마나 잘 공감하고 거기 아이디에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린스타트 얼마나 이제 그거를 런하고 빌드하고 매저하고 이제 MVP라고 하죠. 그걸 얼마나 빨리 그것들에 대해서 고객의 공감한 부분을 얼마나 이제 잘 이제 구현한 설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획, 설계, 구현이죠. 구현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MOT이시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마 기술 사이드 그리고 아마 경영 사이드 다양하게 계실 텐데 그래서 어떤 이쪽 개발조차도 요즘 에자일이라고 하죠. 얼마나 밀접하게 옛날처럼 기획을 많이 해서 잘 딱 내놓았을 때 반응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6개월, 7개월 후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막상 시장에 나오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어서 거의 반응을 못 올 경우 많아서 지금은 짧게 그래서 얼마나 고객 반응을 보고 반영하고 그래서 그걸 이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스프린트라고 해서 이런 말씀하신 디자인 띵킹, 리스터, 에자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AI하고 블록체인 융합 부분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를 줬고요. 먼저 이제 제가 크게 네 가지 섹션입니다. 첫 번째는 4차 산명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거기 융합 부분에서 특히 AI와 블록체인 융합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AI 여기도 AI 많은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AI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개론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세 번째는 AI 블록체인 실제 융합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케이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요즘 많이 핫한 Y 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제 잘 융합하는 부분이 그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과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의 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그림인데 이거 많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멀쩡한 열심히 기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언제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많이 보고 있는 광경이죠. 사실은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집에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 집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딸들의 아들 하나가 있어서 이제 고2, 중2, 중1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잘 대화를 안 합니다.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이제 중1 막내 아들은 열심히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로블록스 게임 열심히 하고 있고 고2, 중2 딸들은 이제 BTS 다이나마이트 열심히 보고 있죠. 와이프도 그의 분들과 카톡하고 잘 대화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실제 아이가 있죠. 아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 아이가 이제 중1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 좀 보게 되는데 이 친구가 컸을 때 정말 현재 쓰고 있는 은행들, 실용은행들을 쓸까? 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쓸 확률이 큰데 왜냐면 이 친구는 현재 이제 로블록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게임을 글로벌리 해요. 원래 제가 원래 노트북 사줬을 때는 와이프는 이제 원대한 꿈이 있었죠.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고성 노트북을 사줬는데 저는 예상을 했죠. 분명히 게임을 할 거다 해서 이 친구 역시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로블록스한 게임이 여러분들 이제 나이대가 다양하시나 모를 수가 있는데 그게 글로벌 게임이에요. 근데 같이 거기서 플레이하고 이제 게임머니 거래도 해요. 근데 그 친구 제 막내 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크면은 정말 미래에 대한 금융에 대한 것들이 제가 약간 힌트를 얻었는데 이 친구가 컸을 때 기존에 있던 은행들 쓸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쓸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도 시장에 임팩트가 있었죠. 20, 30대들이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컸을 때 분명히 된 변화가 있을 거다. 제가 단초를 얻었고, 근데 결국 이 친구가 이제 영업은 안 하지만 외국 친구들과 막 이렇게 게임 거래하다가 결국 15만 원 결제해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어떤 페이먼트나 어떤 거래하는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그것도 실제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맨날 기술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그룹입니다. 혹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퀴즈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이 있으니까 이 걸그룹의 이름을 혹시 알고 이 4명 이름 다 맞추면 제가 개인톡으로 제가 뭐 상품을 드리는데 오늘은 온라인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마마무죠. 이제 여기 4명 있죠. 문별, 솔론, 휘인하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맨날 발표해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조직의 모습인데 각자 역량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랩을 잘한다든지 댄스를 잘하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각자 역량이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이 융합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같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같이 서로 즐기면서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UL 스케치북 라이브를 보시면 느끼실 텐데 최근에 화사는 이제 환불 원정대 멤버로 나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을 굉장히 옛날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이제 왜냐면 역량도 있고 잘 융합도 하고 되게 뭐랄까 에너지가 많은 제가 그래서 이 4명이 있죠. 4명을 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4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4차 설명도 마찬가지 융합이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ABCD, BLTS가 있는데 ABCD 약자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만으로는 가치가 어렵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도 원래는 개발자로서 처음에 기술적인 것 때문에 어프로치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융합적인 여기 4명 마마무가 4명이듯이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라는 융합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AI하고 데이터죠. 저도 그건 많이 느낍니다. 근데 AI 데이터가 주인공이라면 블록체인 약간 명품 조형 같은 느낌?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그 어떤 주인공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 조연과의 뭔가 인터랙션 통해서 그런 것처럼 AI 데이터 주인공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블록체인은 분명히 그런 명품 조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AI에 대한 어떤 뭐 신뢰성, AI 탈중화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부분은 BATS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자는 B는 비즈니스, L은 로, T는 테크놀로지, S는 소사이어티는 BATS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MOT시니까 종합적인 뭐 기술적인 융합 부분 그리고 뭐 비즈니스, 뭐 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소사이어티, 사회적인 이런 전반적인 다 봐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P2P 시대에 워낙 뭐 P2P가 이제 블록체인 쪽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피어2피어를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한 P2P의 진행은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에 바뀔 것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플랫폼을 워낙 많이 아시는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굉장히 그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넘어오면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정성 시대죠. 근데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즘 시대의 흐름 자체는 분산화, 어쨌든 마이데이터처럼 나의 분산화, 어쨌든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아니면 그런 밸런스가 필요한 약간 좀 내가 중요한 부분, 그래서 약간 분산되고 개인화되고 이럴 때는 확실히 플랫폼의 시대에서 분명히 프로토콜의 시대에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어쨌든 약간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그래서 중앙화 부분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기존 예를 들면 데이터 자체도 옛날에 기간의 데이터 여기는 대부분 다 기간이니까 ERP, CRM이었지만 지금은 마이 데이터 나의 개인이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서 분명히 P2P라고 해서 플랫폼에서 프로토콜 시대에 바뀔 것이다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ABCD에서는 AI 블록체인 관계하고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은 ABCD 약자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죠. 그래서 사실은 워낙 AI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 하나 이렇게 AI가 만능이 아니라고 보여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인종차별 데이터를 막 받아들여요 AI가. 그럼 어떻게 할까? 인종차별적인 걸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데이터로 받고 로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AI 신뢰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종차별 데이터 들었을 때 AI가 인종차별 실행적인 이런 거 사실 미국에서도 뭐 폭동 사건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회적 시스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서 건데 AI를 비행기로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블록박스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인 마치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막 뒤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와 AI 통신하는 부분, AI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였지 그런 것들을 다 뭐 블랙박스처럼 다 로그를 남긴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적인 부분, AI에 대한 신뢰성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쓰일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ABCD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인프라로서 저는 AI 블록체인 융합을 봐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연장선 속에서 이 그림은 워낙 우리 4차 산명 워낙 데이터 때문에 얘기 많이 나왔던 여기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수집되죠. 수집돼서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 축적 및 가공을 해서 AI가 그걸 뭐 데이터 활용 및 AI 서비스 창출하는 이런 그림이 이거는 워낙 뭐 4차 산명 뭐 데이터 뉴딜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 할 때 워낙 많이 데이터 네트워크 AI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블록체인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공공기관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데이터와 AI가 준공은 맞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정수기 안에 보면 필터가 있죠. 물론 정수기 안에 물이 있는 게 데이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필터기는 보이지 않죠. 분명히 정수기가 있지만 정수기 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필터가 있는데 필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은 여기서 그림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은 분명히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제가 이제 에드원, 라이크 정수 필터 표현했는데 이런 그 정보가 그리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그림 속에서 블록체인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정수기 안에 필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데이터의 신뢰성, 프로토콜의 신뢰성, AI 신뢰성의 연결고리에서 이것도 제가 사실은 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AI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마치 뿌리처럼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하는 부분들 뭐 여러분들이 약간 뭐 상상하시기 좋게는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지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유하는 부분에 저희가 또 생각해놨는데 그래서 워낙 이거는 제가 데이터 댐 얘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데이터가 안에 데이터가 좀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느낌 정도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아까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 있죠. 이제 기존에 워낙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다양한 뭐 금융에서부터 공공 제조 여러 가지 다양한 밸류 체인이 쭉 있어서 가는데 플랜 2C로 많이 해서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데이터 밸류 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에는 ERP, CRM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기관의 데이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정말 그래서 마이 데이터 사업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현재는 마이 데이터 얘기를 할 때 블록체인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 안에 어떤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쓰일 수 있는데 현재는 약간 마이 데이터 안에 블록체인이 뭐 신원 인증할 때 필요해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 레지스트리 아니면 그 안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부분은 블록체인 작용할 것이다. 꼭 인증적인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적인 부분에서 이런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 있다고 하면 데이터 밸류 체인도 여러분들이 워낙 기존에 있던 뭐 CRM이나 뭐 데이터 마트, 뭐 빅데이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거 안에도 이렇게 이제 지금 성격 자체가 주로 기관에서 봤던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고객 관점, 마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리얼 오퍼 고객한테 가는 부분에서 이것도 컨설팅 펌에서 나온 그림을 참조했는데 이런 제가 계속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이 데이터의 레지스트리 데이터 레지스트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피딩이 AI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인데 데이터의 성격이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기관의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로 그리고 뭐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된 이런 약간 분산되는 그런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트너의 이제 2020 탑 10 스트레이지 테크놀로지 트렌드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ABCD 이거 다 나와 있죠. 뭐
이제 초자동화라든지, 이제 하나는 피플 센트릭하고 스마트 스페이스가 있는데, 피플 센트릭에는 뭐 초자동화라든지 다중 경험, 뭐 아까 말씀 전문화의 민주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인간 증강, 투명성 및 추적성, 그리고 뭐 자율권에 대한 엣지.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이제 각국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제 그 각 디바이스 단위에서에 대한 컴퓨팅, 그게 엣지 컴퓨팅이죠. 그런 게 되고, 클라우드 자체가 분산된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중앙화돼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분산되고, 뭐 워낙 이제 자율사물에서 자율자동차처럼 뭐 드론이라든지.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이제 프랙티컬 블록체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가트너가 바라봤던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블록체인 쪽을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이 원래는 스타트업 마켓이었어요. 근데 3년 전만 해도 이제 송 교수님과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처음 뵀을 때는 스타트업 마켓이었죠. 근데 지금 확실히 2020년도로 넘어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아니면 어떤 프랙티컬 블록체인, 기업에서 데이터의 저장소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RDBMS, 뭐 마리아DB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그 데이터의 저장소, 한쪽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한쪽은 이런 블록체인으로 된 신뢰 저장소, 양쪽을 다 이렇게 좀 같이 보고 거기에 활용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들이 분명히 스타트업 마켓에서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마켓 넘어와서 이런 프랙티컬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AI에 대한 시큐리티, 이렇게 탑 10에 대한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ABCD 기술들이 이렇게 다 융합되어 있다. 그런 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찰스 이민하 교수님이 자꾸 하셨죠. 근데 제가 맨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서 보면 이제 왼쪽 원에서 보면 이제 그분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추구한 장표인데요. 그래서 실제 워낙 이거 많이 오프라인 현실, 왼쪽 원은 이제 오프라인이죠. 이제 파란색 원은, 그래서 뭐 물질, 소유, 자원. 여기는 약간 비트가 아니라 원자의 세계죠. 원자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세상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의 원은 온라인 세상이죠. 그래서 정보, 공유, 관계라는 키워드가 있고, 이쪽은 BT의 세계. 그래서 지금 많은 혁신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죠.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온라인 있던 세상이 다시 거꾸로 오프라인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오토로 표현이죠. 온라인 to 오프라인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너무 많죠. 아마존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역에 가보시면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가 있어요. 분명히 그 회사들은 온라인 회사였지만, 분명히 또 다시 그 강남역 번화한 거리에 거기서 이제 커머스가 일어나고 있죠. 뭐 아주 대표적인데,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못 가지만, 제가 만약에 미국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제가 얘기해요. 저건 서강대학교 산업혁명 교수고, 내가 미국 뭐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가게 돼서 제가 카드를 만들어야 돼, 제가 신청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저한테 뱅크 오브 BOA는 저한테 아마 카드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낫습니다. 근데 아마존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뭐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트랜지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연체도 없고 실제 직업도 확실하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카드를 안 만들어줬지만,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뱅크가 되는 거죠. 아마존에서는 저한테 분명히 카드를 만들기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 이런 다른 분 통해서 들었고요. 그렇게 분명히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다 융합되는 부분에서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질과 양이 인공지능을 좌우하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블록체인이 이제 물음표 써있는데, 이런 것들이 AI 데이터가 주인공은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성격들이 변할 것이고,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뢰성적인 부분을 분명히 제공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블록체인 자체가 지금 워낙 많이 들으셨죠. 뭐 트러스트 머신 이런 들으셨을 텐데, 약간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을 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심지어는 AI에 대해서는 약간 AI의 권력을 좀 견제하기도 하고, 어쨌든 AI 권력을 어떤 견제 아니면 약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블록체인 얘기는 뭐 제가 따로 한번 들으셨을 기회가 있을 텐데, 간단히 예를 들면 제가 3년 전에 직접 제가 포털사에서 이제 맛집을 찾았어요. 제가 이제 어디 놀러 갔었는데 근처에 제가 맛집을 검색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 검색을 해서 제가 애 셋을 데리고 정말 차를 몰고 30분 동안 갔습니다. 분명히 그 포털 사이트에서 맛있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막상 먹어보니까 어땠을까요?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없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걸 보면 이 맛집 정보라는 게 누가 올리나요? 그 데이터 자체. 사실은 실제 갔던 사람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많은 마케터들, 온라인 마케터들이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때 필터링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예를 들면 실제 정말 그 방문했던 사람에 대한 위치 정보 아니면 타임스탬프를 필터링해서 정말 갔던 사람들 글이 올라갔다고 하면 제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런 마케터들이 드는 글들이 올리는 글들이 포털 사이트, 플랫폼에 쌓이다 보니까 저같이 제가 이제 30분 동안 가서 먹었지만 맛이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오토 개념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블록체인의 그런 어떤 신뢰성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안에서도 제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마실 거는 융합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융합, 연결성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좀 잊지 말을 것이 포인트가 속도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그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애절하게 지금은 완벽하게 누구나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서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융합적인 거 부분에서 제가 만든 서비스나 서비스나 제품이 있었을 때 약간 속도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인프라를 보면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신뢰 기술이 있어서 어떤 블록체인의 신뢰 기술이 있고 이것들이 여기서 뭐 콘텐츠, 아까 말씀 화폐 데이터, 자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산 부분은 지금은 우리나라 법적인 거로 뭐 은행, 보험, 지금 카드 나눠 쓰면 칸막이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것들이 사라지면서 무한한 경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특히 은행들이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런 AI 데이터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자체 이렇게 약간 좀 상위 레벨을 봤을 때는 블록체인은 약간 뿌리 같은 신뢰 기술일 것이고 AI 빅데이터 가지가 된 서비스들이 나오는 이렇게 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철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4차 산업의 양쪽인데 인공지능은 약간 이제 어떤 생산 쪽, 혁신적인 지속 생산 쪽의 혁신이라고 하면 블록체인은 약간 신뢰적인 부분에서 분배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4차 산업의 두 가지 지능이 있어요. 한쪽은 인공지능, 한쪽은 집단지성인데 집단지성이라는 성격은 블록체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합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뒤에 또 분산 원장도 합의 알고리즘 뭐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죠. 그런 복잡한 거는 좀 떠나서라도 일단 4차 산업의 두 가지 지능이 있다. 한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있고 한쪽은 블록체인, 집단지성에 대한 이 양쪽이 밸런스가 맞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